샴푸와 린스. 오래전 어느 왕국의 한적한 도시에 샹푸르그와 린스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샹푸르그는 이발사였고 린스만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샹푸르그의 이발소와 린스만의 세탁소는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샹푸르그와 린스만의 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죠. 이봐, 자네. 이발소의 머리카락들을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나? 자잘한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달려와 깨끗하게 세탁해 널어놓은 세탁물을 더럽히고 있다는 말일세.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세탁소 주인 린스만은 늘 이발소에서 날아오는 머리카락이 불만이었어요. 샹푸르그가 이발소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정돈한 뒤 바닥에 떨어뜨린 머리카락들을 깔끔하게 치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짧게 잘린 머리카락 잔류물들은 바람에 날려 린스만이 갓 세탁을 마치고 널어놓은 빨래들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 머리카락이 날리면 얼마나 날린다고 그러는 겐가? 나야말로 할 말이 많네. 그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 도무지 시끄러워. 손님들하고 대화조차 할 수 없다네. 샹푸르그는 오히려 린스만의 세탁소에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를 문제 삼았죠. 하루 종일 돌아가는 세탁기의 소음 때문에 이발소에 손님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서로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진 않았어요. 그만 좀 싸우세요. 그렇게 싸우면 이발소와 세탁소 모두 손님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요. 싸움이 커질 때면 이웃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청년 이고르가 달려와 싸움을 말리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고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둘 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싸움은 그칠 줄 몰랐죠. 그러면 자네가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발사 샹푸르그에게는 옆집인 세탁소와의 갈등 외에도 고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감겨주는 비누에 대한 것이었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수뿐 아니라 머리를 감을 때도 비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비누는 사용하기도 불편할 뿐 아니라 머릿속 피부인 두피를 건조하게 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비듬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기도 했어요.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만드는 세정력에도 문제가 있었죠. 아무리 좋은 비누도 머리를 감기에는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뭐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을 거듭하던 샹푸르그는 본인이 직접 머리 전용 세정제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깨끗하게 두피와 머리카락을 씻어낼 새로운 비누 대용품을 말이죠. 샹푸르그는 이발소의 영업이 끝나면 매일 집으로 돌아가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최초의 머리 전용 세정제를 개발해냈죠. 그것은 비누 같은 딱딱한 고체가 아니었어요. 머리 전체에 골고루 퍼져 풍부한 거품을 낼 수 있는 액체 형태의 머리 전용 세정제였죠. 세정제를 사용하면 두피와 머리카락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손상을 방지해 비듬이 생기는 것을 줄여줬어요. 샹푸르그의 머리 세정제는 곧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죠. 이발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만족했지만 머리 세정제만 따로 사겠다고 몰려드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만 갔어요. 역시 나는 천재야.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으니 이제 돈만 벌면 되겠군. 샹푸르그가 머리 전용 세정제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을 즈음 옆집인 세탁소 주인 린스만도 고민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린스만의 고민 역시 비누에 대한 것이었죠. 린스만은 세탁을 할 때 빨래 비누를 2번씩 사용해 세탁물을 깨끗하게 만들곤 했는데 햇볕에 말리고 나면 모든 옷들이 뻣뻣하고 거칠거칠해진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보드랍고 폭신폭신한 면 소재의 옷도 비누칠을 하고 세탁기에 돌린 후 건조하고 나면 뻣뻣해져 버렸어요. 그것은 다림질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옷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처음에 촉감을 잃어버리는 옷 때문에 세탁소 손님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린스만의 고민도 커져갔어요. 왜 세탁만 하고 나면 옷감이 상하는 걸까? 더러운 옷을 세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한 일이로군. 뻣뻣해진 손님들의 옷과 이불 때문에 고민에 빠진 린스만 역시 무언가 개선책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샹프르그와 마찬가지로 매일 세탁소의 영업이 끝나면 집에서 연구에 연구를 반복했죠. 그리고는 최초의 섬유유연제라는 것을 개발해냈어요. 섬유유연제는 세탁을 마친 후 뻣뻣해진 옷의 섬유 조직에 침투해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세탁을 모두 마친 후 액체 상태의 섬유유연제가 풀어진 물에 담궜다가 헹구면 거짓말처럼 간 만들어진 옷감과 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린스만의 비법이 담긴 섬유유연제는 대박이 났어요. 집에서 세탁비누로 빨래를 하던 사람들도 좋은 옷은 무조건 린스만의 세탁소로 가져왔죠. 린스만의 세탁소는 옷감이 상하지 않게 세탁해주는 유일한 세탁소로 소문이 나면서 연이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곤 했어요. 이발소와 세탁소 모두 너무 바빠서 싸울 틈이 없으니 정말 다행이야. 샹프르그의 이발소와 린스만의 세탁소가 위치한 왕국의 궁궐에는 샤롤라라는 이름의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18살의 샤롤라 공주는 빛나는 외모와 지식을 갖춘 임금님과 왕국의 자랑거리였어요. 임금님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막내인 샤롤라 공주를 유독 이뻐했고 샤롤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곤 했어요. 샤롤라야, 오늘 안색이 무척 안 좋구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 머리가 가려워서 한잠도 못 잤어요. 잠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자지 그랬니? 그렇지 않아도 가려운 머리 때문에 잠자기 전에 꽃향기 나는 비누로 2번이나 머리를 감았다고요. 그런데 감으면 감을수록 더 가려워지네요. 빛나는 외모의 샤롤라 공주였지만 공주는 머리에 심한 피부병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약재를 넣은 비누로 머리를 감아도 늘 가렵고 벗겨지는 각질은 그대로였어요. 공주는 외출을 삼간 채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고 공주를 사랑하는 임금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죠. 여봐라, 공주 머리에 피부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보다 못한 임금님은 왕궁 곳곳에 공고를 써붙이고 공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했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공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어요. 모두가 다양한 향신료와 약재를 이용한 비누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공주의 머리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자주 머리를 감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어요. 샹프르그 아저씨, 공고를 못 보셨어요? 왕궁에서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아저씨의 발명품 세정제 말이에요.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임금님의 공고를 보지 못한 이발사 샹프르그는 이웃집 청년 이고르가 달려와 이야기하자 환호를 지르며 펄쩍 뛰었어요. 상도 받고 자신의 세정제를 세상에 알릴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죠. 샹프르그는 이고르에게 고마움을 표한 후 세정제를 가지고 곧장 왕궁으로 향했어요. 비누도 아닌데 그 액체로 머리도 깨끗이 하면서 건조한 피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물론입니다요. 몇 번만 써보시면 공주님의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샹푸르그는 자신의 발명품인 세정제로 공주님의 머리를 감겨드렸어요. 며칠이 지난 후 공주가 겪던 가려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깨끗한 두피와 머리카락으로 공주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죠. 정말 신비한 액체로구나. 이제부터 우리 왕궁에서는 모두가 자네의 세정제로 머리를 감아야겠네. 그런데 아버지, 이발사의 세정제로 머리를 감으니 가렵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머릿결이 너무 뻗쳐서 긴 머리를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머릿결로는 밖에 돌아다닐 수 없겠어요. 까다로운 공주는 샹푸르그의 세정제로 머리가 깨끗해지긴 했지만 비누로 감을 때와 마찬가지로 푸석푸석해지는 머릿결을 문제 삼았어요. 길고 찰랑찰랑한 머리를 가진 공주는 두피를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아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카락은 수분이 없는 것처럼 메마르고 비틀어져 갔어요. 자네의 발명품은 훌륭하네만 머릿결까지 좋아지게 만들어 온다면 지금 내린 상금의 2배를 더 줘주겠네. 일주일 안으로 당장 그 방법을 만들어 오게. 임금님은 상을 주어야 할 샹푸르그에게 과도한 요구까지 해왔어요. 더 많은 상금은 포기하면 그만이었지만 임금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성격 급한 임금님은 종종 자신의 요청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온갖 핑계를 씌워 감옥에 가두곤 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딸 샤롤라 공주의 일이라면 샹푸르그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감옥행을 면하기는 쉽지 않았죠. 어렵게 세정제는 개발해냈지만 무슨 수로 머릿결을 비단같이 만들어낸담. 집으로 돌아온 샹푸르그는 이발소의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앉아 고민에 빠졌어요. 괜히 상을 타겠다고 세정제를 갖고 왕궁에 갔다며 후회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아차린 이웃 청년 이고르가 찾아왔어요. 세탁소 린스만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해보면 어떨까요? 린스만 아저씨는 옷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만드는 섬유 유연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비법을 머리에도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고르의 제안은 샹푸르그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린스만이 자신의 청을 들어줄지도 의문이었고 또 옷감에 쓰는 섬유유연제가 머리카락에도 효과가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었죠. 자칫하다가는 머릿결을 더 상하게 해서 큰 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린스만,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을 사과하네. 자네가 싫다면 할 수 없겠지만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자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처지라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샹푸르그는 마침내 옆집인 린스만의 세탁소로 찾아가 린스만에게 그간의 일들을 먼저 사과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샹푸르그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린스만의 마음은 누그러졌고 샹푸르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발소와 세탁소를 하기 전 샹푸르그와 린스만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 사이였어요. 일을 하면서 다투기는 했지만 친구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죠. 린스만은 자신이 발명해낸 섬유유연제의 원리와 비법을 샹푸르그에게 알려줬고 둘은 곧 머리에도 쓸 수 있는 일종의 머리카락 유연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발사의 세정제로 머리를 감고 유연제를 발라 헹궈내니 부드럽고 깨끗한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샤롤라 공주는 매우 만족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임금님도 흡족해했어요. 임금님은 샹푸르그에게 기존에 주기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금을 주었고 샹푸르그에게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 땅까지 내어주었죠. 린스만,
자네 덕분에 감옥도 가지 않고 큰 상을 받게 되었네. 아닐세. 애초부터 자네의 세정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이 일을 계기로 샹프르그와 린스만은 우정을 회복하고 곧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샹프르그와 린스만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가지고 서로 도와 동업을 하기로 했죠. 샹프르그는 머리 전용 세정제와 유연제 개발에 몰두했고, 린스만은 세탁 전용 세정제와 유연제의 개발에 집중했어요. 샹프르그와 린스만의 사업은 대성공을 하게 되었고, 시대를 거듭 지남에 따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후대의 발명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현대의 머리 세정제와 유연제로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이야기에 따라 샴푸와 린스 중 샴푸는 샹프루그라는 이름에서, 또 린스는 린스만의 이름에서 유래하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발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샹프르그와 린스만처럼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